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30살 최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도 같은 마음으로 추운 날씨지만 많은 일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중앙일보 직원으로서 탄핵사건의 주범인 손석희의 태블릿 PC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JTBC 손석희의 가증한 선동질에 제 양심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추악한 폭로를 알렸습니다. 그 죄로 저는 거대한 언론사의 갑질에 의해 인사팀에 끌려가게 되었고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없는 이 썩은 나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인사 5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을 거짓말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금 탈루에 위장전입을 하여 아파트 시세를 남기며 자식들의 군대 면제와 이중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들은 정유라보다 더 심한 적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척 하는 게 싫습니다. 미국을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왜 그들은 자식들이 모두 이중국적,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국적을 갖는 것입니까? 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들의 억지와 위선이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과 가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제 3.1절을 맞아 펄럭이는 태극기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 수십 년간의 일제의 식민지 억압을 견디고 자주적 부국한 나라를 만들어둔 선조들의 기억해보니 너무나 그들에게 죄송하고 한탄스럽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 대통령 문재인이 3.1절 정신으로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대통령은 친북한, 친독재 하십니까? 왜 독재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북한의 독재는 청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은 현재 3.1절이 실패했다고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탁월한 수령의 영도와 혁명적 당의 지도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과서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은 8살 되시는 어리신 몸으로 반일 시위에 참가하시어 30년이나 되는 평양 보통문 밖까지 가시었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존경하는 독립투사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일제에 투항한 배신자로 격하시킨 북한의 그런 왜곡적인 교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그런 북한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까? 정부는 그들이 평화로워야 하니 애국가도 닥치고 태극기도 닥치고 쓴소리는 모두 닥치라고 합니다. 왜 김씨가족만 평화로워야 합니까? 오늘도 자유를 갈망해야 한다는 그 제목으로 북한 동포들은 정치 수범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문재인의 평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참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수호했던
우리들의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본받아 자유를 갈망하는 북녘의 그들에게도 속히 자유가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왜 이리 잔인하게 구시는 겁니까? 더 이상 독재자의 딸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의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독재자의 딸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에게 허리를 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안함의 연결식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싸늘한 시체를 보여안고 울다 못해 지쳐 쓰러진 애미애비들의 마음을 대통령은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실금을 전폐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 눈물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 무능, 경제 무능, 안보 무능으로 결국 한미 FTA 재협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실패로 인한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관심도 없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국민의 살림살이와 국가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대통령 아닙니다. 가짜 대통령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도 일감이 없어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물가도 매월 올라 내수 진작은커녕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만 타면 기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주라고요. 이 태극기 배지를 주면서 처음 본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의존도가 높아 무역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국 동맹을 버리고 북한하고 핵으로 대화를 하겠다면 어느 나라 국가가 이를 좋아하고 반겨줄 것 같습니까? 어제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보좌관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개새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고작 10개월 근무한 대통령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면서 계약직인 주제에 그게 할 소리입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군이 철수해서 이제 우리나라 혼자 국방을 지켜야 한다면 바로 근처의 중국, 일본 시작으로 전 세계에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무역산업은커녕 국내 자본가들, 투자자들 모두 빠른 속도로 철수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으로 인한 외화벌이는커녕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여행을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가는 폭락하여 원화의 화폐 가치는 똥 닦는 휴지처럼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지금의 보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수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정부는 얼마나 듣기 좋은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문재인은 자칭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 뉴스를 보니 취업준비생들이 금융감독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극에 달았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겨울 추위에도 공무원을 준비해보겠다고 노량진 취준생들은 그 식사시간을 아껴가며 도로가에 있는 컵밥에서 한 끼를 겨우 때운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처럼 귀걸이를 차고 추리닝을 입은 채 아무렇게나 찍은 증명사진을 당당히 낼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고작 성의 없는 12줄 자기소개서로 당당하게 공기업 5급에 합격한 문재인의 아들처럼 지원서를 당당하게 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왜 대통령의 아들은 뭐가 잘나서 대충 해도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고 왜 국민의 아들, 딸들은 몇 년간 거리에서 컵밥을 먹어도 합격을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이게 적폐가 아니고 다른 적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에 오르면서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명령하고 인건비 상향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했던 기존 일자리도 지난해 10월부터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모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청년 실업률 회복의 전망이 매우 안타깝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면 교육, 취업이면 취업,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어느 한 부분 정상이 있는 게 맞습니까?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했다고 한 말을 취소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인 국가보안법 철폐 왜 하려 하십니까? 간첩 잡는 국정원 왜 해체하려 하십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왜 하려 하십니까? 가만 보니 이 정권 수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박 대통령 탄핵 후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팀 조직을 대폭 줄였습니다. 소름 돋는 평화의 실체가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인권이 대체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탈북자 2만 명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7월부터 정부가 국가인권회에 북한인권팀을 1명으로 줄였다고 말입니다. 예산도 3억 원에서 올해 1억 5천으로 줄였다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유를 찾아 목숨을 바쳐 넘어온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아파도 힘들어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습니다. 왜 86억인 800만 불은 북한의 독재자에게 주려고 하면서 왜 옆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는 1억 원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탈북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우리들의 세금을 쏟아부으며 날로 거대하게 추진하면서 정작 중요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가식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탈북자는 사람이 아니라서 인권을 안 챙겨주는 것입니까? 왜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소홀하십니까? 홀대하십니까? 설마 탈북했다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정부는 이슬람 IS 무장단체와 다를 바 없는 북한의 세계적인 살인마 독재자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독재자의 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들은 거대한 정부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가식과 위선에 몸서리치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지성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의 한 맺힌 눈물의 값을 갚아주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저